매번 물리기만 하고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성은 이런 실패를 끊어내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투자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조금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벌써 눈가가 좀 축축해지는데, 특히나 작년 9월가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3천만 원을 2주 반 만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크게 현타가 왔고, 그래서 제가 시수제재차가 원래 시수제재차가 아니고 수제재차였는데 시가 붙은 거거든요. 시장을 내가 잘못 판단하니까 이렇게 큰 손실을 봤다. 작년에 보면은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월 수익 실현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1월 달에도 좀 장이 안 좋아서 그때 좀 정리를 했고, 2월에 2,100만 원 수익 실현, 3월에 4,400만 원, 4월에 5,300만 원, 5월에 4,000만 원, 6월에 1,200, 7월에 3,400, 8월에 2,800, 근데 9월에 1억 2,800. 1월에도 엄청난 폭락장이 있었고, 마이너스 지수가 10%나 하락한, 지수가 10% 하락한다는 얘기는 종목은 30%씩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수가 10% 하락하면 삼성전자가 15%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15%가 빠질 거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 정말 현타가 오죠. 그러면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성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테마주를 실적주처럼 매매를 하고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매매한다는 얘기인데, 손절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테마주가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을 이탈을 했고, 또는 고점 대비해서 30~40%가 하락을 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눌림목이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눌림목이 어딨어요. 올라가야지 눌림목인 거지. 사고적으로 해석했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테마주의 꽃은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최근에 상한가 나왔었던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STX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24,000원 찍고서 지금 13,000원 됐거든요. 그럼 한 50% 하락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살 수가 있겠냐고요. 가끔 가다가 매일매일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정말 전체 종목 중에 1%도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코아스라는 종목에 이 지점 정도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했을 때거든요. 만약에 이걸 내가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40% 더 빠졌어요. 1, 2주 사이에. 그래서 감히 눌림목이란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마주는 그냥 보통 손절 원칙이 자기 상가격에서 한 5% 빠지면은 뭐 기계적으로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5일 이동 평균선 정도만 사실은 이탈해도 저는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테마주가 5일선 이탈했으면 사실 시세가 반은 꺾인 거예요. 반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입고수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만의 어떤 가지고 계신 손절 원칙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만 6배 정도 상승한 종목인데, 제일 처음으로 가볼게요. 상승 초입부터 1월 3일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가 매수 지점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좀 나와줬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던 주식이에요. 월봉이나 연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미가 없었던 주식이거든요. 갑자기 얘가 1월 4일에 7% 정도 상승했고, 1월 3일에 4% 정도, 하루에 3%, 4%, 7% 총 한 12, 3%를 상승을 했다? 이런 거 자체가 시그널이죠. 그 다음에 그럼 그게 언제 파냐? 한 번 21선을 최초로 이탈을 했던 게 이때쯤이네요. 3월 9일. 근데 이미 50%나 상승을 했어요. 3월 9일까지. 1월 달부터 계속 상승했으니까 이때는 비중을 정리하거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50%를 익절,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주가가 좀 오르겠죠. 그러다 20선까지 이탈하면은 완전히 정리. 그것만 사실은 지켜도 명확하고, 그럼 다시 언제 사냐 이 종목을? 되게 단순해요. 21선 다시 재돌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때 내가 21선을 돌파할 때 샀다? 그럼 그 날짜가 3월 17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25%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그럼 21선 언제 또 이탈하냐? 4월 중순에서야 이탈을 해요. 지금 시점을 보면은 21선을 살짝 이탈한 상태예요. 하여튼 그런 정말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뭐 1년에 20~30% 수익은 무조건 난다고 봐요. 근데 못 지켜요. 심리 때문에. 최근에 혹시 손절했던 종목 있으신가요? 제 굉장히 흑역사가 있는 종목인데, 심택이 굉장한 실적주고, 일단 재무제표 먼저 볼게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1조대, 1조대면 중형주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잡주는 1조대가 될 수가 없다. 사실은 1,000억, 2,000억대 넘어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1조를 넘은 거고, 제가 한참 좋아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2020년 말부터 21년, 22년.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1조 3천억 원, 1조 6천억 원, 순이익도 500억, 1,000억, 2,400억 가파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거기다 심지어 공시에 보면 증설 공시까지도 나왔었어요.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 막 이런 거, 매출액 30% 이상 변동, 이런 정말 좋은 공시들만 나오던 종목이었었는데 문제는 2023년도에 적자가 났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2,400억 흑자가 나던 기업이 올해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 400억. 그리고 매출도 거의 한 반토막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래도 2022년 10월 정도 이때쯤에는 난 그래도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 30% 정도 더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올라오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사실 비중도 좀 크게 들어가 있었어요. 한 6천 정도 들어가 있어서 한 마이너스 한 15% 20% 정도에서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익절 원칙도 있으시나요? 아까 말했었던 11선 이탈 시 반매도도 익절의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정배열 20선 초입에 샀기 때문에 11선 이탈할 때까지면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30-40% 수익이 이미 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서 있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정말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 HPSP라는 종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떤 점이 좀 특이하냐면 종목은 3조 8천억대의 대형주고요. 매출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3조대에 비해서 900억대, 1,500억대, 1,700억대 사실 좀 낮은 편인데 영업이익률이 49%, 53%, 53%.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이에요. 아까 심택과 비교해보면은 심택은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았을 때가 20%대였거든요. 근데 HPSP는 50%대. 보시면은 떨어지면 무조건 사요. 떨어지면 무조건 사고, 급락 나오면 무조건 사고, 오르면 팔고, 팔고 사고를 굉장히 반복하는 건데, 그리고 정배열 상태에서 음봉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1월, 12월 상승 추세였는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업황을 다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마이너스 5%짜리 음봉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일반적으로 조정으로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는 종목. 올해 제일 유명했었던 삼천리 같은 종목들. 이런 거는 테마주죠. 작전주고.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갔다가 하한가가 3번 연속으로 나와서 완전히 90% 이상 하락을 한 종목들이고, HPSP만 해도 굉장히 굴곡져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게 정말 정상적인 그래프거든요. 이런 종목을 선호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말 그대로 실적 시즌 끝날 때쯤에 어느 정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 그때 삽니다. 그때 사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좀 분할 매도하는, 저처럼 이런 스윙 투자자나 단기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만 대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마다 비중은 어느 정도 줄였다가 말 그대로 올라가면은 비중을 또 늘리고 약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종목마다 특성이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망한 사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카카오 차트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저도 굉장히 고점에 샀었고요. 그 당시가 2021년 5월 달에 11만 원대. 다행히 저는 익절을 하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왔지만, 그러고 나서 이 정도로 하락할 건 사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가 도대체 왜 올랐죠? 코로나 때문에 오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관련된 업종이 급등을 한 거였잖아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다. 근데 코로나 끝났잖아요. 당연히 본래의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게 맞죠. 그게 상식적인 일이고. 그래서 정말 많이 잃은 사람들은 정말 상식에 의거한 행동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주식을 좀만 공부하면은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당연히 좋고, 정배열 초입에 사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 팔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책에든 다 쓰여져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안 지켰으니까, 본인이 심리를 이기지 못해서 안 지켰으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심리를 이겨야 되잖아요. 저도 타고난 심리는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실적주를 전 선택을 했고요. 왜냐면 실적주는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면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실적주 비중을 확 늘렸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익절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좀 끌고 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2주씩 사고 있어요. 2주씩 사서 끌고 가는 연습. 왜냐면 2주는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심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2주가 40% 50% 수익 난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종목을 잘 선택하는 거잖아요. 확신이고 어떻게 보면 증거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주 3주씩 사고, 거기에서 한 주씩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마다 조금 익절을 해나가는 그런 연습을 쌓이다 보면은 이게 비중을 점점점 늘릴 수 있거든요. 심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장치나 훈련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